이 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오늘 1차 하원 의장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20명이 이탈하면서 의장직 확보에 필요한 표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연방 판사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엎으려는 혐의로 기소에 연루된 증인과 특정 검사 또는 법원 직원을 공격하는 공개 발언을 금지한 함구령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전국의 카운티들에서 부재자 투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스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물, 전기 및 식량을 개방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끔찍한 상황에서 그곳에 억류된 199명의 인질을 위험에 빠뜨리는 움직임이라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63명의 민주당 의원과 50명의 공화당 의원 등 총 113명의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 속에서 이란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늘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높은 이자율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9월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기관 투자자가 관계당국에 공매도 물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을 의결했습니다. 애틀란타 시의회는 월요일 극단주의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17,200건의 비즈니스 미팅과 5억 7,260만 달러 규모의 역대급 수출 성과가 나왔다고 재외동포청이 밝혔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화요일인 17일 1차 하원 의장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20명이 이탈하면서 의장직 확보에 필요한 표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는 민주당 의원 전원 212표의 지지를 받은 반면 조던은 200표를 얻는 데 그쳤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6표, 후보 사퇴를 선언한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7표를 얻었습니다. 하원 의장은 전체 하원 제적 인원 내 과반인 217표를 얻어야 선출됩니다. 하원은 곧이어 차기 하원의장을 뽑기 위한 두 번째 투표를 진행합니다. 지난 1월에 메카시 전 하원의장은 4일 동안 15번의 투표를 거쳐 선출된 바 있습니다. 화요일은 8명의 공화당원이 민주당과 합류해 메카시 전 의장을 축출한 지 정확히 2주가 되는 날입니다. 친 트럼프 인사이자 공화당 강경파 보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설립자 중 한 명인 조던 위원장은 당내 경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원의장 후보가 됐습니다. 당내 반조던 의원들이 처음에는 55명에 이르렀으나 지난 주말 사이
여러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15명에서 20명의 의원들은 조던이 하원 의장이 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힐은 반대자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공화 당원들은 여전히 메카시 축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스칼리스가 비밀투표에서 후보로 지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좌절하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한편 켄벅 하원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의회 사건에 대한 조던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벅 의원은 월요일 밤 기자들에게 만약 그가 대선 기간 동안 특히 예비선거와 코커스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대선 기간 동안 이 회의를 이끌려면 그는 강해야 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하원 의원은 총 221명입니다. 조던 의원이 4명보다 적은 이탈자로 공화당원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요일인 16일 연방판사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엎으려는 혐의로 기소에 연루된 증인과 특정 검사 또는 법원 직원을 공격하는 공개 발언을 금지한 함구령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함구령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며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타냐 처특한 연방지법 판사는 월요일 청문회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라는 지위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주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다른 어떤 피고인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아델에서 열린 캠페인 유세에서 트럼프는 처특한의 판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I'll be the only politician in history that runs with a gag order where I'm not allowed to criticize people. Can you imagine this? Do you believe this? I'm not allowed to criticize people. So we'll see. We'll appeal it and we'll see. But it's so unconstitutional. The good thing is we have so much support. It's incredible. 처특한은 함구령이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검찰이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전국의 카운티들에서 부재자 투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스트 더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애리조나주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 주별로 지방선거가 다음 달 선거일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선거 무결성 문제가 이미 부재자 투표에서 시작됐다고 저스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캐릴 레이크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 후보 등 공화당 인사들이 부재자 투표 문제를 거듭 비판하는 가운데 전국 각 카운티에서는 이미 11월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1월 7일 특별선거에서 4지구 감독위원과 출라비스타시를 포함해 샌디에이고 카운티 약 7,500명 유권자가 중복된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들 중 하나로 투표할 수 있고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파기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개의 투표용지 쌍 중에서 하나가 컴퓨터 시스템에 보류되면 보류된 투표용지는 자동으로 따로 보관되지만 유권자가 보류된 투표용지에만 기표했다면 해당 투표용지는 개표됩니다.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카운티에서는 11월 7일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용지에 잘못된 반송 정보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발송됐습니다. 투표용지 지침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노란색 봉투가 아닌 흰색 비닐봉투에 넣어서 반송하라고 유권자에게 안내했는데 노란색 봉투에 넣지 않은 투표용지는 개표되지 않습니다. 4월 예비선거에서 랭캐스터 카운티는 유권자 2명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선거에서 1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도록 잘못 안내한 투표용지를 약 19,000장이나 발송한 바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미플린 카운티에서는 두 경선에서 투표할 후보자 수에 잘못된 지침이 제공돼 부재자 투표용지를 재발급해야 했습니다. 10월 5일에 유권자에게 발송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돼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미플린 카운티의 선거 책임자 폴라 호프만은 10월 5일에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를 이미 반송한 경우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새로 재발급된 투표용지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원래 투표용지는 개표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안 문제를 이유로 부재자 투표를 비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재자 투표는 부패한 시스템이라며 우편 투표를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과 함께 우편 투표와 합법적인 투표용지의 수거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에서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게임을 마스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이크 후보는 현재 마리코파 카운티의 2022년 총선 투표용지 진술서 봉투를 조사하기 위한 공공기록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서명이 카운티에 등록된 유권자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이크 후보는 서명이 매우 빨리 확인됐다는 점 때문에 카운티의 서명 확인 절차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청렴성 단체인 라이트는 애리조나주의 새로운 선거 절차 매뉴얼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드리안 폰테스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의 선거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EPM, 즉 선거 절차 매뉴얼에는 합법적인 서명 일치 지침이 없습니다. 이는 주법을 위반해 카운티 기록관이 조기 우편 투표 봉투의 서명과 유권자 등록 기록 외부의 서명을 비교하는 것이 잘못 허용됐기 때문이라고 라이트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보험, 집보험, 비즈니스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물, 전기 및 식량을 개방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초과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끔찍한 상황에서 그곳에 억류된 199명의 인질을 위험에 빠뜨리는 움직임이라고 뉴스맥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3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한 하마스의 잔인한 테러 공격 이후 가자 지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보안 소식통은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고 포위 공격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물과 전기 공급 보류가 현재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렛대라며 가자 지구에 원조를 제공하면 하마스에 선택권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테러 단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반복해서 언급했지만 행정부는 인질의 안녕보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 지구에는 20명의 미국인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링컨은 월요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대부분의 시간을 인도적 지원을 위해 가자 지구를 개방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도 진보 성향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듯 CNN에 출연해 가자지구 주민들은 물과 의약품, 식량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외교관 데이비드 세터필드를 중동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특사로 임명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증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높은 이자율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9월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달 말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FOMC 회의에서 이자가 추가로 오를지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구 기자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9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놀라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는 7,04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7% 증가해 다우존스 추정치 0.3%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매출은 0.6% 증가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자동차 판매점, 주유소, 사무용품점, 이동식 주택, 담배 판매점 등을 제외하고 부서의 GDP 계산에 사용되는 소위 통제 그룹도 0.6% 증가했습니다. CNBC는 이 수치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9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소매 판매는 3.8% 상승한 반면 CPI는 3.7% 상승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발표 후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 주식시장 선물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글로벌 시장 전략 수석인 데이빗 러셀은 미국 소비자는 지출을 멈출 수 없다며 3분기 소매 판매 보고서 3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는 이달 말 GDP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정책을 완화할 이유가 전혀 없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향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판매 증가는 한 달 내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파 소매업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여 3%가 늘어났고 온라인 판매는 1.1%, 자동차 부품 및 딜러는 1%, 음식 서비스 및 주점은 0.9% 증가해 연간 9.2%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전문점과 의류 소매점 모두 전월 대비 0.8%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보인 카테고리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회의를 갖고 금리 인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경제지표가 강세를 유지한다면 향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 기자입니다. 17일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기관 투자자가 관계당국에 공매도 물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을 의결했습니다. 공매도는 증권을 빌려와서 매도한 뒤 나중에 다시 사서 빌린 증권을 갚는 매매 기법으로 가격이 하락해야 수익이 납니다. 새 규제는 $10,000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가 자율규제 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에 매월 공매도 거래 활동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증권사 등을 통해 매달 2차례 공매도 미결제 포지션 관련 정보를 받아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되는 정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새 규제에는 공매도 투자자의 증권을 대여하는 회사의 보고 의무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증권 차입자와 대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편 증권거래위원회 공화당 소속 위원은 새 규제가 공매도를 억제해 시장의 효율적인 가격 책정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지펀드 업계는 이번 새 규제에 개별 투자자의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외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규제 도입으로 공매도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7회 가곡과 아랴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최예슬, 정하은, 테너 조상범, 신난석, 피아니스트 장현아와 남예린이 펼치는 이번 음악회는 오는 11월 4일 저녁 7시 수완이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에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한국,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조지아에서 활약하는 실력파 음악인들이 한국 가곡,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와 리스트의 화려한 피아노 연주곡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곡과 아랴의 밤에 꼭 오셔서 감동과 삶의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티켓 문의 770-365-6117.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애틀란타 시의회는 월요일 극단주의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주말 시카고 인근에서 6살 소년이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사망하고 그 엄마도 10여 차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증오범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채택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시의회 결의안은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공격 시 방어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이 평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해 1,4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수백 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군사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침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가자 지구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번 전쟁은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에서도 날카로운 정치적 갈등과 증오범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최근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기업 전시회에서 중소기업들이 549건 8,6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기업 전시회에 뷰티, 미용, 식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 50개로 구성된 KBIG관을 설치해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충목 중기중앙회 무역촉진팀장은 21년 만에 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열린 이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통해 전 세계 한상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마련될 만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공동 주관한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김형률 이사장은 뉴스앤포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역대급 대규모로 행사를 치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한인 동포들의 경제력과 사회 전반의 위상에 걸맞는 행사였다면서 궁극적으로 주류업계도 많이 참석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는 31개국에서 총 7,825명의 기업인이 참여해 최대 참가 수를 갱신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마트 등 첫 대기업의 참여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인천,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의 15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참가 업종도 무역, 상공업 중심에서 금융, 환경, 문화, 스마트 분야로 다양화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서 17,200건의 미팅과 5억 7,260만 달러 규모의 역대급 수출 상당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평생 모아둔 재산,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이익을 확실히 지키십시오. 다년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력을 쌓은 김인구 변호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프로베이트 등 여러분 가족의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 김인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678-770-3050, 678-770-3050. 오늘 동부 표준 시간으로 낮 12시가 좀 지나서 하원 의원들이 하원 의사당에 다 모였습니다. 433명이 투표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하원 의장으로 만들기 위한 투표가 진행이 된 것이죠. 민주당원들은 212명 똘똘 뭉쳐가지고 전부 다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한테 다 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는 분열이 심하게 좀 벌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반조던 표가 많이 나왔는데요. 20표가 나왔죠. 도대체 누가 그랬느냐?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더 힐에서 공개한 명단을 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20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20명이 어떻게 한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케빈 메카티한테 투표한 사람 6명 나왔죠. 그리고 이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한테 투표한 사람 7명이 또 나왔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뭐 리 젤딘이 한 2명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가르시아라한테 투표한 사람도 있고, 이게 쭉 젤딘이 3명이군요.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은 톰 엠머도 있고, 톰 콜도 있고요. 이런 이제 소수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마스 메시도 있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케빈 메카티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제 전 하원 의장이고요. 축출이 됐던, 하원 의장 하다가 축출이 된 인물이고, 기자들이 다시 하원 의장에 출마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손살에 쳤던 인물입니다. 출마 안 한다라고 분명하게 거듭 반복해서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이 케빈 메카티를 표를 찍어줬다? 뭔가 좀 깨름직한 거죠. 또 스티브 스칼리스는 또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스티브 스칼리스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죠. 혈액암 때문에. 암 투병하시는 분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혈액암 투병 때문에 결국에는 의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부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100표를 넘게 받으면서 결국은 본인이 공화당 후보가 됐었는데, 하원 의장 후보가 됐었는데, 그런데 정작 하원 원내에서 전체 표결에 붙이기도 전에 본인이 사표를 냈죠. 예, 사퇴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짐 조던을 지지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케빈 메카티가 하원 의장이 될 때에 무려 나흘에 걸쳐서 15번이나 투표를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다라는 것이죠. 그 투표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요, 중간중간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 시간대마다 계속해서 머리 터지는 협상과 수싸움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스칼리스는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공화당에서 나를 후보로 해주는 건 고마운데 난 그만둘래,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이 스칼리스한테 표를 보내줬다. 저희가 볼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좀 얽혀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케빈 메카티를 축출한 것이 결국은 공화당의 마가 정치인들, 그것도 극소수의 구구파 정치인들이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공화당 하원 의장을 끌어내린 거 아니냐, 여기에 화가 나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공화당원들 똘똘 뭉쳐, 공화당원이 아니라 마가 정치인들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이번에 마가 정치인 중에서 하원 의장, 친 트럼프파의 하원 의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속상한 겁니다.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공화당 내에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이제 메카티 하원 하원 의장한테 투표했던 분들이나 또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한테 투표했던 분들 중에서 두 번째 투표할 때부터는 짐 조던한테 투표하겠다.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하지만 두 번째 투표 때부터는 당론에 따라서 짐 조던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숫자가 충분하느냐가 문제겠죠. 지금 이제 217표를 받아야 하원 의장이 되는 것이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217표를 받으려면 공화당원 전체가 다 투표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4명만 반대표가 나오면은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4명 반대표 없이 217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려면 지금 20명 중에서 최소한 16명 이상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20명 중에서 6명은 지금 생각을 바꿀 조짐이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원 의장 되기가 힘들어지겠죠? 짐 조던 의원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지금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 때처럼 계속 반복해서 투표하고 또 투표하고 투표와 투표 그 사이 중간 시간에 열심히 가가지고 설득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짐 조던 의원이 직접 설득하러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짐 조던을 지지하는 다른 의원들이 열심히 움직일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원내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더 이상 설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원외에 있는 밖에 있는 인물들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자, 어떤 협상들이 진행이 될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기득권 공화당층과의 협상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마이클 로저스 같은 알라바마주의 연방 의원 같은 군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군비 지출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해외 군사 원조라든가 전쟁 지원 이런 예산을 지금 공화당 내에서 쓰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보내주자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펼치면서 자꾸 돈을 보내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출 예산을 약속을 해주는 게 하나가 이미 약속이 된 부분인 것 같고요. 농업 쪽 지원에 대한 약속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시골 지역, 그러니까 농업을 중요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지원책도 지금 약속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농업 지원이라든가 군수물자에 대한 지원, 지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을 바꾸고 있지 않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계속 반복이 되겠으나 무한정 반복될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무한정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계속 투표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현 상황은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도대체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러시아의 반격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추가 지원이 안 이루어지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일단 벌려놓은 전쟁이니까 미국이 관여한 전쟁에서 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개입했으면 그냥 이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일단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화당한테 불리합니다.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시간이 길어지고 투표가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짐 조던 하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더 쌓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패한 정치인의 이미지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오래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설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4명 이상이 되면 5명, 6명 이렇게 설득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짐 조던이 나 그럼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다른 사람 뽑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20명의 첫 번째 투표에서 반대표가 20명이 나왔습니다만은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 때도요. 처음에는 그 정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줄어들었고요. 막판에는 진짜 몇 명 안 남았었죠. 결국 그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짐 조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20명의 반대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빠른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명단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명단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다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 지금 통합돼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지금 그동안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하원의회가 제대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 후보감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빨리 하원 정상화해라 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전화를 혹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것을 무시하고 온전한 정치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야 될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 어쨌든 저희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소식들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가 결국은 2024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총선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성파 하원 의원이 특히 마가 정치인이 하원 의사봉을 잡아야 그래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를 들면 1월 6일 사태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민간인 피해자들 정상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적으로 이 정부 기구를 무기화해서
검열하고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금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역할도 연방 하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연방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예산 협상을 하는 것 연방 하원에서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선거 절차, 선거법이 지켜지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 역시 연방 하원에서 신경 쓰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너무나 많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옳은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물론 마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가 정치인이 하원 의장에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 것이겠죠. 지금까지 홍성구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7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